안녕하세요. 따뜻한 보령의 마을 만들기 톡톡 보령의 진행을 맡은 열두우물 마을 기자 윤미영입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톡톡 보령 진행을 함께하게 된 천북면 학성일이 이장 최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길어진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선보이며 보령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보령 마을 분들이 계셨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성 1위 마을 역시 올해 멋진 활동 선보이셨죠? 네, 저희 학성일이도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꾸준함을 잃지 않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올 한 해가 참 의미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학성 1위뿐만 아니라 보령의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을 펼쳤을지 이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 궁금증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보령마을 분들과 함께 보령만의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사례들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보령시 마을 활동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네요. 어떤 활동을 하신 분들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와 간략한 활동 내용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령마을신문 열두물 편집장을 맡고 있는 지역 콘텐츠 발전소의 정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란도란 소식통 열두물 기자 김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신문 열두물 기자 일기 임명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장은사리하고 증산일리 마을 자원조사를 한 문화원장 황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수영 오감센터 사무장 박인숙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청라 삼다양 사랑방 사무장 김영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이종혁입니다. 네, 홍보지원팀 이연진 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라면 신살리 이장 이원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산면 남심 2장 홍관기입니다. 네, 달산삼리 추진위원장 김신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령시청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팀 허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규 1리 개발위원장 한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교면 신대 1위 이장 한유희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홍보지원팀 이연진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올해 처음 열두우물 마을 신문과 뉴스를 담당하셨어요. 열두우물 마을 신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열두우물은요. 11분의 기자단 분들과 그리고 저희의 열두우물의 아버님이시죠. 네, 편집장님과 함께 보령시 마을 공동체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는 3년 차고요. 내년은 이제 4년 차가 되겠네요.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이곳에 엄청나게 큰 신문이 있는데요. 작년 신문과 올해 신문,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제작이 되었어요. 먼저 저희 보령시 마을, 이제 보령시 읍면 마을을 탐방을 하는 마을 방방곡곡이라는 기획 기사가 탐방이 이제 생겼고요. 이와 같이 마을 어르신들의 일생을 돌아보는 마을 어르신 일대기, 그리고 우리 마을의 옛사진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열두우물의 뒷면을 장식하는 우리 마을살이가 컬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마을 어르신 일대기와 마을 방방곡곡이라는 기획기사 그리고 컬럼 하나 새롭게 선보였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열두우물의 아버지 편집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편집장님은 올해 저희 열두우물 기자단의 중심 역할을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는데요. 신문을 제작하며 특별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령 마을신문 열두물을 처음부터 같이 만들긴 했지만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마을 기자단분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작거든요. 네. 올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죠.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 때는 매달 한 번 편집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번 신문에는 어떤 기사를 실을지, 일면 기사를 뭘 실을지, 어떤 기획을 할지를 아주 자유로운 이야기 속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 편집 회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근데 또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제가 두 번째 편집 회의할 때 기자단 분들이 쓰신 기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건 또 온라인으로 해도 또 더 좋은 또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 놓았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령마을 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자단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김석주 기자님 자리하셨는데요. 기자님은 올해 열두우물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보령시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 신문에 맞는 소재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지난 열두물 8호 편집회의 때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이 소재의 궁핍에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정명진 편집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020년을 돌아보며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날을 고민했는데 그래서 오랜 상고 끝에 수도 검침은 마을을 달린다. 이렇게 그런 에세이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열두물 기자로서 항상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보령마을의 알찬 소식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전해진 이유가 다 이곳에 있었네요. 김석주 기자님을 비롯한 열두우물 기자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장님. 제가 열두우물 기자단을 응원해 주셔서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이 느끼셨던 올해 열두우물과 기자단, 마을신문은 어떠셨나요? 올해로 저희 열두물이 3년차 그리고 내년이 되면 4년차가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뭐 어찌 보면 충남에서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다들 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3개월에 한 번 나오던 신문이 2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되고 더 자주 발행하게 되고 지면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열두물은 저한테도 되게 자랑스러운 신문인데요. 제가 여기 열두물을 제일 처음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마을 기자단 강의도 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열두물처럼 마을 신문을 창간했는데 그 지역에서 다른 이제 담당자분이 그런 요청을 하세요. 우리도 열두물처럼 만들어 달라. 네. 그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신문이고요. 이제 올해 열두물이 우리가 처음에 그 이름을 정할 때 이 보령에 있는 12개 면지역을 따서 열두물이 됐는데 벌써 12바퀴를 지났습니다. 네, 그만큼 올해는 되게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고 다들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열두우물 기자라는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두우물 기자단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마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을 활동가 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두물은 마을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을 활동가 분들에게 열려 있는 신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연 마을마다 기사를 쓰는 분들이 한 분씩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자기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취재해서 기사를 쓴다면 그게 정말 이상적인 마을 신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들 두려워하죠.
네, 글 쓴다는 게 되게 두려워서 저 이장님께 하나 또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다른 강의할 때도 많이 여쭤봅니다. 글 잘 쓰는 기자가 더 좋은 기자일까요? 아니면 취재 잘하는 기자가 더 좋은 기자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글을 잘 써야 좋은 기자가 아닐까요? 네, 다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사실 글 잘 쓰는 기자는 신문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다들 이제 시나 소설을 쓰러 떠나죠. 네. 사실 기사라는 건 취재하는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그렇습니다. 취재하는 만큼 글이 나오는 건데, 제가 취재를 잘 해서 글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 취재가 안 돼 있을 때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이런 마을 기자를 쓰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취재해 쓰신다면 충분히 저희 마을 신문 12물에 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마을 기자단 분들이 또 나머지 비어 있는 부분들 메꿔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학성미리와 보령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12몰과 함께 기사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편집장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엔 김석주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소감과 2022년 어떤 기사를 쓰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을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요즘 핫 이슈인 마을 쓰레기 또는 해양 쓰레기의 처리 문제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령마을의 소식을 담은 따뜻한 기사 함께 써나가겠습니다. 올해 열두우물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있죠. 열두우물 마을 뉴스. 이 이야기는 이현진 선생님께 들어볼까요? 어떤 계기로 마을 뉴스를 제작하게 되셨나요? 네, 요즘 시대는 사실 글보다는 확실히 동영상이 가까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계속 동영상을 보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두우물 신문 지면의 소식을 영상으로 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확실히 사람들이 글보다는 영상을 가까이 하죠.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좋은 결과물을 내셨군요. 예, 올해 열두물 뉴스에 또 한 분의 스타가 있죠. 열두물 뉴스 기획 코너에 매회 출연하고 계신 임명검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 올해 열두물 뉴스에 처음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진은 그 시대의 상황을 생활상을 알려주는 그릇이라고 말을 하죠. 열두물 뉴스에서 빛바랜 옛사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잠시 잊었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가 시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공감의 장으로 만들어 시대를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임명건 기자님께서 옛 사진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과거로 돌아가 추억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열두물 뉴스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떨려서 매번 NG를 냈었는데 임명검 기자님께서는 슬슬 촬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기자님은 열두물 뉴스에서 소개해 주셨던 이야기 중 어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열두물 6월호에 실린 장항선 옛 철길 추억을 달린다라는 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장항선 철길은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길인데 우리가 상경하는 기차로 통학하는 기차로 또 많은 이들의 꿈을 이어주는 그런 철길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장항선 철로가 바뀌면서 이건 지금 옛 철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성동리 너른 평야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철길이 이어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옛날의 철길은 이제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도 참 뜻깊게 생각하며 봤던 영상이에요. 장항선의 모습과 기자님의 아쉬워하는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 마을 옛사진이라는 콘텐츠로 열두우물 시청자분들을 만났는데요. 혹시 내년에 새롭게 생각하는 콘텐츠 있으신가요?
네, 내년에는 우리 마을별 역사 문화를 사진과 어르신들의 구술을 채록해서 우리 새로운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민간 기록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민간 기록물을 수집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 예. 열두물 기자단으로 사명감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임명건 기자님의 감동을 담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명건 기자님께서 보령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자고 하셨는데요. 윤명 기자님. 네. 혹시 보령마을의 역사와 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령에서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황희호 원장님이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의 역사 기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마을의 역사 기록은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 마을이 지금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서 노력을 한 결과예요. 그런 역사를 찾아서 기록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학성일이 또한 2019년도에 황희 원장님과 함께 마을 자원조사 책을 발행했었는데요. 발행된 책자가 또 하나의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마을 분들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장은사리와 증산일리 취재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을을 취재하시면서 달리 느끼신 점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런 마을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죠. 예, 장은사리 하면 그 마을이 바로 맹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네. 그 맹이 마을은 바닷가에서 옛날에는 소금 굽고 살고 그 다음에는 간척 사업을 하고 또 갯벌을 건너서 결성장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또 주민들은 사회치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성과를 많이 냈었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마을인데 이 마을이 더 자랑스러운 건 우리 보령지방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멋진 상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여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돼 가지고 보령 박물관에 지금 기증돼 있습니다. 아주 보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한 마을, 주산에 그 증산 1, 2는요 시루메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은 그 전주 이씨 집성촌이거든요.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면 마을이 배 형국이기 때문에 샘 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까지도 샘을 안 파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다가 일제가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합병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3.1 만세 운동을 보령에서 유일하게 한 마을이 주산 증산리 시루메 마을입니다. 그런 걸 다 찾아서 책에 기술을 했는데 저도 참 자랑스럽고 그 마을 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덕분에 또 새로운 보령마을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은사리, 증산1, 2를 비롯해서 보령마을 모두 특색 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는 우리 황희호 원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을 조사를 할 마을 활동가가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마을 활동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우선 그 마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을의 환경을 잘 알아야 되겠고 어떤 분들이 어떤 일에 관해서 잘 알고 있나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 마을이면 농업에 관해서 또 어촌 마을이면 어업에 관해서 식견이 있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취재를 위해선 그런 과정이 우선적이죠. 또한 마을 자원 조사를 위해선 원장님과 같이 보령을 사랑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진 아나운서님, 마을 자원 조사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마을 자원 조사 책을 올해 새롭게 리뉴얼을 했다고 들었는데
기존 책과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참 많죠. 마을 자원조사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마을 자원조사 책들은 이처럼 이제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황희호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내용을 실어주셔서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이처럼 예쁘게 디자인 편집도 하고 컬러로 인쇄를 해서 좀 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을 자원조사 책자로 발행하고자 했습니다. 아, 예. 황희 원장님과 마을센터 덕분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을 자원조사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장님, 네. 어디서 고소한 원두 향기 안 느껴지세요? 아, 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고소한 원두의 향기를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이번엔 오천면 충청수영 오감센터에서 오신 박인숙 사무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충청수영 오감센터와 카페 예그리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수영 오감센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오천면 중심지입니다. 카페 예그리나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이죠. 아, 예, 저도 이웃말에 있어서 자주 가는 곳인데요. 박인숙 사무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홍보도 잘하셔서 오감센터와 카페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런데 오감센터 내에 예그리나 카페를 오픈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대화와 소통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현재 사무장님이 직접 카페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충청수영 오감센터의 카페 예그리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을 특성상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해서 평일과 주말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있는데요.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 그 많은 수익이 안 나서 인원을 아직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체계나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저희 카페 예그리나만의 그 특성 있는 메뉴 개발과 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페와 센터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시네요. 사무장님 멋지십니다. 자, 오천에 오감센터가 있다 그러면 청라에는 청라의 향기를 담은 삼다양 실버복지센터와 사랑카페가 있죠. 이번엔 김명훈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삼다양 센터는 어떻게 카페를 오픈하게 되셨나요? 우리 마을은 청정지역으로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포근한 마을이지만서도 옛날 사랑방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발전기 지원센터와 또 동네 주민들과 합심을 하여 역량 강화 교육과 바리스타 교육, 꽃차 교육, 공간 교육을 실시하여 기반을 닦은 후에 이웃끼리 또는 아는 사람끼리 또는 친척끼리 같이 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청라 삼다양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라고 해도 마을 카페마다 특색 있는 그 마을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라에 살고 있으니 삼다양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어요. 삼다양 카페가 오픈되고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 맞는 분위기가 좀 미흡하고 찾아와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누나가 찾아와가지고 소통하는 사랑방을 해가지고 문화 공간 조성을 하고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며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발굴해요. 항상 건강한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또한 옛날의 추억과 향수를 담길 수 있는 장소 또 미래의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늑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꾸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에서 사랑방 카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삼다양 카페는 누구나 다 쉬어가는 또 사랑방에서 마실 나온 사람들이 서로에게 찻잔을 권하면서 근심 걱정을 털어내고 서로를 어우르는 마음으로 열고 또 담수를 나누며 소통과 대화의 장소로 다 함께 같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김영우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마을 카페들이 마을의 중심에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숙 사무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에서 우리 마을의 카페, 예그리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오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환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오시면 오감센터에 오시면 아,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민들이 매일 오셔서 편안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카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무장님의 포부 잘 들었습니다. 오천의 오감센터와 청라의 삼다양센터가 각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보령 시민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장님, 또 향기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꽃향기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꽃향기요? 네. 저한테만 나는 향기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는 향기일까요? 네, 내 손으로 우리 마을의 정원을 가꾸다. 마을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마을에 꽃향기 나는 정원을 가꾼 분들의 향기입니다. 이분들과 마을 정원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럴까요? 그럼 먼저 신금을 올리는 마을 이삼면 남심리부터 남심리의 색깔을 담은 정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남심리 마을 정원은 옛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원에 담고 마을의 정자를 정원으로 꾸며 또한 마을 회관 앞 유효 공지를 사용하여 회관 앞의 주변을 정원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런 멋진 정원을 만들고 가꾸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예. 어떤 게 힘드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주민들을 모으기가 대단히 죄송한 부분이 있고 어려웠지만 마을에 일을 있을 때마다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좀 대단히 고맙고 또한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께서 마다하지 않고 나와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남심리 정원이 어떤 색다른 매력을 갖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멋진 정원 가꾸기 활동이 이어나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꽃향기 날리는 달산 삼리 마을 정원. 김신흥 위원장님, 달산 삼리 마을 정원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달산 삼리는 마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원을 가꿨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관 앞에 조그만 정원을 꾸몄는데 그 안에 하트 모양으로 꽃도 심고 그 다음에 버려진 자전거와 그 다음 폐북포 그리고 버려진 철판을 이렇게 페인팅해서 주민들이 함께 예쁘게 꾸며보았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정원이네요. 위원장님과 달산 삼리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정원을 가꾸며 힘들었던 점도 있으실까요? 네, 꽃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저 마을회관 앞에 꾸몄는데 그 하트 모양이 잘 안 보여서 속상했고요. 그 작은 정원 안에 사랑합니다 팻말도 만들어 넣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예쁜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하트가 마음에 안 드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셨군요. 예, 하지만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셨죠.
올해 실수를 많이 해서 이걸 발판 삼아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산 삼류처럼 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정원이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올해는 마을 정원 가꾸기로 찾아오신 신산이네요. 예. 신산이는 어떤 마을 정원을 꾸미셨을까 궁금한데요. 유원조 이장님, 정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남의 신살리는 2018년도부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보령시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크고 작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해오던 중에 우리 신살리 주민들의 그 단합과 화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감동을 느꼈고요. 또 마을 해관 주변에 그 불모지 땅이 있습니다. 그 버려진 불모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오던 중에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규모 정원 사업과 업사이클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소규모 인원이 참석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지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 땅에다가 길이 15m, 넓이 6m에 트랙터를 동원해서 곱게 가른 다음에 뒤에는 측백나무로 울타리를 했고 앞에는 울긋불긋 한 쌀이물을 만들었고 또 가운데는 국화꽃과 또 업사이클에서 배운 그 버려진 항아리 또는 찌그러진 주전자, 냄비, 전기밥솥, 깡통 등에다 꽃을 심고 이 꽃을 심은 거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행인이 지나가는 행인이 나만의 공간을 이용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원을 잘 가꾸어서 보다 더 아름다운 마을로 가꿀 것입니다. 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장님의 정원 소개를 들으니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신산리 정원의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갑니다. 다른 마을도 그렇겠지만 신산리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열심히 가꿔나가는 마을이죠. 그런 정원을 만드시면서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그 자그마한 소액 그 돈으로다가 많은 물품들은 사려고 보니까 다 사질 못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또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 화합과 단결된 모습이 그 어느 금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진지한 제 상이라고 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더 크게끔 그 정원 사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유원재 원장님의 마을 사랑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내년에 이어 앞으로도 신산리 마을 정원은 10배, 100배 이상 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거라고 꼭 믿습니다. 유원조 이장님 뒤에 다섯 곳이 앉아있는 이정혁 팀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8월에 입사했다고 들었는데요.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을 맡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마을 정원 콘테스트에 참가하신 이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부담이 되겠지만 담당자로서 이번 첫 번째 콘테스트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기대하는 바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마을 정원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진행간의 스티커 투표를 위한 마을의 대표 사진을 취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표 사진을 취합하면서 여러 사진들을 보았는데요. 마을 주민분들이 노력하시고 이쁘게 가꾸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들을 자랑하셔서 다른 마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레 있을 마을 정원 콘테스트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2022년 포부를 담아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실무자가 되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마을에서 항상 감사하다고 전해주시는데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실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이종혁 팀원님 포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산리, 남심리, 달산 3리 순서대로 우리 마을 정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신살리 우리 마을 정원은 감동 있는 마을입니다. 예, 우리 남심이 마을은 반짝반짝하는 마을이다. 감사합니다. 달사삼리 마을 정원은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을 정원이다. 네,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남심리, 사랑을 전하는 달산 삼리, 감동이 느껴지는 신산리의 마을 정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가꾸기 활동을 이어가며 마을에 아름다움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마을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올해 새로운 시도를 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 신규 마을을 모셨는데요. 먼저 민화가 아름다운 마을 성주면 성주 1, 2 한상열 개발위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주 1, 2는 올해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에 처음 참여하셨는데요. 예. 활동을 하시면서 마을에 생긴 변화가 있을까요? 예. 모든 마을이 다 그렇듯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을 가꾸기로는 폐타협을 이용해서 마을 가꾸기를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화를 품은 심은 마을이라 했습니다. 흔 타협을 이용해서 가운데 떨어진 부분을 철판으로 비껴서 거기다 민화를 그려서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딱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화축제를 금년 들어 3회차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을 목공소를 설치했습니다. 예, 마을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가 김일태 이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을에 좋은 변화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멋진 성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겠어요? 물론 모든 일이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바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는 마을의 리더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주셔야 마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과 이장님께서 마을의 변화를 충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마을 벽화가 아름다운 주교면 신대 1위의 한유희 이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신대 1위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저희 마을은 마을 회관과 반 입구가 잡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이 여러 가지 꽃들로 어우러지면서 주변 경관이 변화를 준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7개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반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고요. 잡초가 쌓여있던 마을 주변이 아름다워지면서 마을에서도 활기가 생겨난 것 같은데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겠지만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저희 마을은 공동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음을 모으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보단 두 번째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다음이 더 기대됩니다. 네. 자, 네. 신대 1위뿐만 아니라 보령의 다양한 마을들이 공동체를 위한 도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그래도 다들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신대 1위의 벽화 사업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 응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신대 1위와 성주 1, 2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 가꾸기 지원센터를 통해 배우고 얻은 방법으로 주민과 주기적으로 모여 공동체 사업 및 마을 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업을 통해 이장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각자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이 되어 자연과 함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신대 1위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령의 성주 1, 2 그리고 신대 1위와 같은 열정적인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는 신규 보령 마을들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다양한 활동을 해주신 보령 마을 활동가분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는 마을 활동가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이번엔 마을을 지원해 주시는 보석, 보령시청 도시재생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보지만 느끼는 점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오신 허선영 주무관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업무와 마을만들기 예비단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비단계란 마을 만들기의 5단계 중 깨끗한 마을 가꾸기, 농촌 현장 포럼, 희망마을 선행 사업의 1에서 5단계까지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맡고 계신데요. 그중 마을 현장 포럼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마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 스스로 마을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세워보시는 단계로 전문가분들의 교육, 컨설팅,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마을의 자원과 기반 사항을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민분들 스스로 마을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어지는 희망마을 선행사업과 마을 만들기 단계 이어가는 4단계, 5단계 사업의 기반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허선영 주무관님의 알찬 설명 들으시고 다양한 보령 마을들이 내년에도 현장 포럼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시다 보니 타 시군도 많이 견학을 하셨을 텐데요. 타 시군보다 우리 보령의 이것, 특히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보령은 알고 보면 볼수록 읍면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길이 펼쳐져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에 오래 참여하신 마을일수록 걷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마을길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마을길을 유지하시고 계속 발전하실 수 있는 건 마을분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센터분들과 전문가분들의 세심한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헌신, 도움이 모여서 보령시만의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보령 마을들이 보령만의 특색이 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선영 주무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도 보령 마을에게 바라는 점 혹시 있으신가요? 네, 20년도 2월 이후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마을들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더욱더 많은 노력과 더욱더 많은 품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던 만큼 앞으로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서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그리고 저희 마을 공동체 팀과 함께 마을에서 원하시는 형태로 결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지만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행정과 마을에서도 바라는 2022년에 보령의 마을들이 모두 행복한 결실이 가득한 마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열정적인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2021년 톡톡 보령의 마지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장님, 오늘 토크쇼 어떠셨어요? 예. 2021년도 그랬지만 오늘 함께한 시간 역시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 너무 아쉽겠죠. 우리 2021년의 보령 마을이란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톡톡 보령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열두우물 편집장님께 2021년의 보령 마을이란 2021년 보령 마을이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막 활동하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곳이다. 아, 예. 그렇다 그러면 김석주, 임명검 기장님께 2021년 보령 마을이란 2021년 보령 마을이란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21년 보령의 마을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이다. 네, 우리 황희호 원장님께 보령 마을이란 저 때는 우리 보령 마을이란 역사와 민속의 보물창고고 2022년에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 박인숙, 김영욱 사무국장님께서는 보령 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2021년 보령 마을이란 편안한 안식처이다. 2021년도 보령 마을이란 소통을 하며 청을 같이 하며 같이 행복을 나누는 마을이다. 네, 이종혁, 이현진 선생님께 2021년 보령 마을이란 2021년 보령 마을이란 발전하는 모습이 멋있는 마을입니다. 네, 저에게 2021년 보령 마을이란 평생 직장입니다. 유원조 이장님, 홍광기 이장님, 김신은 추진위원장님의 그 2021년 보령 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보령 마을은 깨끗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 미소 짓는 마을입니다. 21년 그 보령 마을은 정이 넘치는 마을이다. 보령 마을이란 사랑이다. 2021년 보령 마을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한상열 개발위원장님, 한유희 이장님께 보령 마을이란 16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은 하나같이 보령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보령 마을이란 해야 할 일이 많은 마을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보령 마을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2021년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장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최대성 이장님께 2021년의 보령 마을이란? 예, 저한테 보령 마을은 이웃사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먼 가족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훨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마을 활동가분들과 같이 이 토크를 했는데요. 이분들과 좋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사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미영 기자님께 2021년 보령 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2021년 보령 마을이란 재미있게 살았고 앞으로도 쭉 재미있게 살고 싶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2회 톡톡 보령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